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하여 인류를 멸망에서 구출하다.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무기의 증강과 핵 위협 전략의 위험을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1955년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이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러셀이 주도하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지지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과학자 11명이 서명을 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국가나 대륙 또는 신념에 얽매이는 구성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존립이 의심되고 있는 인류라는 종의 일원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최고의 권위자들이 하나같이 수소폭탄을 사용하는 전쟁이 한 번만 나도 인류는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 순간에 곧바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질병으로 서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폐기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호소한다. 여러분의 인간다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잊어라. 그럴 수 있다면 새로운 낙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인류가 멸종될 위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62년 10월 27일은 운명의 날 시계가 0시 1분 전까지 갔던 순간이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립한 군사위기인 이 사건은 냉전 중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세기적인 대립 사건이자 냉전의 절정이라고도 평가되며 군사 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전면적인 핵 대결의 유일한 사례 연구이며 핵전쟁을 피한 훌륭한 사례로 기록된다. 쿠바 정부의 국가평의회 의장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혁명 성공 이후 유나이티드 후르츠로 대표되던 여러 서방계 자본을 추방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등 미국이 중남미에 다져놓은 정책적 기반을 흔들었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CIA를 통해 피델 카스트로 제거를 시도했고 피그만 침공을 진행하는 등 쿠바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였다. 쿠바 정부는 피그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앞마당에서 미국을 혼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련에 협력을 요청했다. 소련의 흐르시오프는 서방 압박용으로 시도했던 1961년 베를린 위기와 장벽 설치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결과만 가져와 실망하고 있던 차에 피그만 침공과 더불어 카리브해의 긴장이 강화되자 쿠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였고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공산주의 확산이란 세계적 목표를 바탕으로 쿠바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소련 지도부는 미국의 쿠바 침공이 임박하였다고 여겼다. 거기에 소련 지도부, 엘리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를 비롯한 쿠바 혁명가들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들 제3세계 혁명가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까지 있었다. 흐르시오프는 1962년 5월 21일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였고 카스트로와 흐르시오프는 1962년 7월 7일에 공식적으로 핵미사일 기지 건설에 합의한다. 이후 쿠바의 사정거리가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동남부에 달하는 R-12 미사일과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를 9월 8일과 16일에 나누어서 보내주고 이후 당연히 미사일 기지를 만들 전문 인력과 장비를 배달한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맹국인 쿠바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자 핵 전력이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기지가 건설되던 1962년 10월 14일 쿠바의 하늘을 감시하던 U-2가 찍은 항공사진이 펜타곤과 백악관에 전달되었는데
소련이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 및 관련 시설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공군, 해군, 육군 수뇌부는 폭격이나 미사일로 쿠바의 발사시설을 공습하거나 쿠바를 침공하는 방안을 옹호하였다. 한편 케네디의 민간 국방 전문가들은 쿠바의 소련군이 공습으로 죽게 되면 소련의 보복 핵 공격으로 8천만에서 1억 명의 미국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묵인, 전면 침공, 공습, 회유 등의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케네디는 베를린의 봉쇄를 연장하는 단어 대신 검역 선포문에 서명을 한다. 소련의 미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사일을 철수하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도 소련 상선의 검역 거부 시 승선하지 말 것, 소련 잠수함을 미국 해군이 선제 공격하지 말 것, 미군 함정에 러시아어를 하는 인원을 승선시키는 절차 마련, 소련과 쿠바가 미사일 공격 전에 미국의 선제 공격 배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시나리오별로 생각하면서 소련과의 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작은 조치도 점검한다.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소련이 미국 전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전 세계에 알렸다. 전군의 데프콘3를 발령함과 더불어 항공모함 8척을 포함 무려 90척의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카리브해로 미사일 기지 건설 자재를 싣고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시 격침시키라는 초강수를 둔다. 미 공군은 플로리다 공군기지에 140대였던 전투기를 511대로 40기의 공중급유기를 파견해서 증강시켰으며 중앙방공사령부는 520여 기의 추가 항공기를 언제든지 출격시키게끔 하기도 했다. 흐루시오프는 미국의 쿠바 봉쇄를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자국 선박에게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핵잠수함 6척의 호위하에 쿠바로 강행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미군은 P3 대잠 초계기와 순양함을 급파했고 동시에 즉시 보유한 모든 핵전력에 비상대기 명령을 하달, 주요 전략폭격기에 핵탄두 탑재 준비를 마쳤으며 탄도미사일들은 발사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에 서로 비상이 걸리고 동독과 서독은 물론이며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이 맞닿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피어올랐다. 그야말로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상황. 모든 인류가 두려워했던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케네디가 설치한 녹음 테이프에 의하면 케네디는 봉쇄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믿지 않지만 그에 대비하여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10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 대사 애들레이 E. 스티븐스는 쿠바에 배치된 소련 탄도미사일의 정찰 사진을 공개하면서 소련 측 대사 조린에게 귀하는 쿠바의 귀국의 탄도미사일이 배치 중임을 인정하시오. 통역 기다릴 것 없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조린은 여기는 미국 법정이 아니오. 검사가 범죄자를 치조하는 듯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소 라고 응수했다. 10월 26일 흐루시오프는 케네디에게 친서를 보낸다. 평화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성을 잃지 않았다면 자본주의자와 하물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공산주의자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흐루시오프는 케네디에게 터키에서 미사일을 제거한다면 자신들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제거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미국과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터키와 쿠바 양국의 국경과 주권의 보전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10월 27일 로버트 케네디와 아나폴리 도브리닌이 만나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터키의 미사일 철수를
쿠바에서의 미사일 철수와 교환하자고 합의했다. 10월 26일에서 27일을 거치는 새벽, 카스트로는 아바나의 소련 대사관에게 가서 앞으로 24시간, 늦어도 72시간 내로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고 흐르쇼프에게 알렸다. 그리고 미국이 침공하는 즉시 소련이 미국을 향해 핵 공격을 감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는 흐르쇼프의 두 번째 그리고 공개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터키의 미국 미사일 기지도 철수할 것.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은 터키의 주피터 미사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공개적 메시지인 이상 흐르쇼프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거래는 나토 동맹국들의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굴복으로 비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 합동참모회의 구성원들은 흐르쇼프가 비밀 전문을 보내면 될 것을 공연히 공개 메시지로 보내서 이를 망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침내 소련 시각 28일, 미국 시각 27일 오후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 양측 전투기들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날아올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흐르쇼프는 케네디에게 터키에 배치한 미국의 중거리 탄도탄의 철수를 조건으로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라디오 방송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공식 루트가 아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언론 플레이로 의심했고 또 동맹국 터키의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제안을 거부한다. 흐르쇼프는 10월 28일을 기하여 선단에 회항 명령을 내리고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렇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종결되었다. 만약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켰다면 미국의 핵폭탄은 소련의 주요 도시들과 소련의 동맹인 중국, 쿠바, 북한, 동유럽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것이고 소련의 핵폭탄 역시 미국의 주요 도시들, 서유럽 도시들, 일본과 한국의 주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지구는 생지옥이 되어 문명 이전으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수억에 달하는 지구촌 인구가 사라졌을 것이고 오늘날 필자는 이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리라. 쿠바 미사일 위기 13일 동안 케네디는 합동참모회의 지도자들, 국무부와 국방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등 지도자들이 쿠바를 공습하거나 침공하라는 끈질기고 호전적인 조언과 압박에 대해 거의 혼자서 맞서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쿠바 주변 공해의 기뢰 부설, 검역 발표와 동시 전쟁 선포, 항로를 돌린 소련 선박 나포, 단속반의 승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전 감수, 소련 잠수함을 공격해서 검역을 강행, 미군 정찰기를 무장시켜 쿠바군의 대공 사격에 대해 응사, U-2기가 격추되면 SAM 기지 즉각 폭파와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계속 회피하거나 보류하거나 적어도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핵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했다. 하지만 미사일 위기가 해결된 후에 케네디는 카스트로를 제거하려는 활동을 지원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선한 의지만큼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불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생존의 위기에서는 누구나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쿠바의 위기는 핵전쟁을 피하려는 케네디와 흐르쇼프 그리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선한 의지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닐까?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생각은 한 나라뿐 아니라 세상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기도 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반드시 생존해야 하는 급박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평화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는 쿠바의 미사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핵전쟁을 방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핵전쟁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상의 평화는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칸트의 말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려는 각오를
하면 좋겠습니다.